자, 거래자료 입력 20점짜리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이니까 여러분 전표 입력 및 장부에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3만 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이라고 하는 1번 문제가 있네요. 자, 그리고 영수증 하나 붙여져 있고요. 자, 내려와서 보시면 자료 설명. 자, 사무실 업무 일지를 인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대변엔 현금이 결정이 끝났네요. 그리고 우리 업무 일지 인쇄했다고 했으니까 차변에 기록해야 되는 계정 과목은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차변의 계정 과목은 도서, 인쇄비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를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자, 지금 지출한 금액을 봤더니 여러분, 자, 일단 영수증에 우리 날짜는 며칠이다? 8월 8일 거래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금액은 현재 업무일지 1000장 단가 200원씩 얼마? 합계 금액 20만 원을 누구에게? 충무 아트 상사에게 지불한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봐도 3만 원이 넘는다 안 넘는다? 넘는다. 아니 그러면 현금을 지불했으면 충무 아트 상사에서 뭐 받아왔으면 좋을까요? 현금 영수증 받아왔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 아니죠. 우리 현금 영수증 본 적 있잖아요. 현금 영수증 써 있고 회사 거로 받아오면 지출 증빙이랑 글씨도 들어오죠. 근데 이거는 그냥 간이 영수증이에요. 근데 3만 원이 넘어가는 걸 간이 영수증 받아왔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자, 이 부분은 가산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산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 대상. 자, 평가 문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두 번째, 영수증 수출명세서 1과 2 서식을 무엇해달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두 가지 모두 다 해주셔야 되겠죠. 자, 전표 입력에 오셔서 일자는 8월입니다. 그럼 8월 8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구분란에 가셔서 출금 전표 처리하시면 되죠. 그리고 도서 인쇄비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826번에 있는 도서 인쇄비 선택.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금액은 2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래서 차변의 도서 인쇄비, 대변의 현금 처리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셨으면 전체 메뉴 누르시고요. 우리는 결산 재무제표 1에 가셔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 일자난에 가시고요. 우리 날짜는 2021년도 며칠 8월 8일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자, 상호는 뭐라고 넣어주셔라? 충무 아트 상사. 자, 그리고 성명은 누구 넣어주시고요? 신동진. 자,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이에요, 여러분. 7길 29-18. 참 길기도 하네요. 그리고 가로 열고 충정로 3가입니다. 오타만 내지 마실 것. 자, 입력 다 끝났으면 엔터 해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하이픈 없이 그대로 입력. 303-11-0551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거래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산세가 나오는 대상은 이 구분란이 무엇으로 간다? 공란. 그런데 그렇지 않은 특별 우리 증빙 특례에 의해서 15번부터 35번에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면 무엇하지 않는다? 선택을 해주셔라. 이거 선택 문제도 내거든요. 만약에 이런 영수증이 붙어 있는데 택시 요금이더래요. 택시 요금. 그럼 여러분 택시 요금은 뭐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택시 운송 용역 있죠. 제가 수업 중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문제 풀면서. 택시는 과세사업자 맞지만 법적으로 뭐 발급할 수 없다? 영수증 발급할 수 없다. 영수증 발급 못하는 사람이 세금계산 발급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먼 지역에 갔더니 택시 요금이 47,000원이 나왔대요. 그럼 3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저희한테 가산세를 내냐고요? 그럼 제가 택시 기사님한테 아우 증빙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가가치 세법에 갔더니 뭐라고 되어 있다? 넌 영수증 발급 못하는 애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린 그럼 경비 인정은 어떻게 받고 가산세는 저희가 왜 내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법에 갔더니 택시 운송 능력은 원래 발급 못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특례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그게 시발점이 부가가치세부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증빙이라는 공부를 하실 땐 부가세를 배제하고는 절대 증빙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발행할 때도 실수를 안 하고요. 받을 때도 올바르게 받아요. 그게 실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에 와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국가한테 냈던 세금이다. 자동차세. 그러면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 왜 지로로 자동차세 내시고요. 정리할 수 있는 문제를 이거로도 내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왜 그냥 통장에서 이체하고 내는 문제를 앞에서 기출문제 풀 때 풀어봤잖아요. 그때 이거 입력하란 문제를 안 냈었죠. 근데 그런 문제를 이거로도 연결해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등과의 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 저희는 몇 번 선택하시면, 아니, 선택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대로 엔터. 자, 계정 코드는 뭐로 가시자? 도서, 인쇄비.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도서라고 넣으시면 검색이 되죠. 826번. 자, 적요는 뭐라고 가실까요, 여러분? 그냥 업무일지. 어차피 채점 안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냥 체험만 주세요. 그러면 2번의 입력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1번에 갑니다. 자, 1번에 가시면 12번 자리에 20만 원 짓게 되어 있다. 넌 가산세 여기에 2% 내면 돼. 이렇게 되는 부분. 그러면 작업 다 끝났으면 이 메뉴는 반드시 무엇 하셔라? 우리 X 버튼 누르시면 저장하겠냐고 물을 것이다. 반드시 얘라는 걸 꼭 해주셔라. 여기까지가 유의사항.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3점짜리 문제. 자료 설명에 갔더니요. 광고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증빙 맞게 받아왔어요. 자,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정말 뜬금없네요, 여러분. 네. 근데 제가 볼 땐 이거 넣어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홍보 전단지 제작하고 대금 결제 카드로 했어요. 그러면 우린 계정 과목 차변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러분? 계정 과목 차변에 광고 홍보용 전단지. 그러면 차변엔 광고 선전비. 자, 그리고 저는 무엇으로 결제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대변에 뭐라고 쓰시면 된다? 미지급금. 자, 그리고 너는 무슨 카드 썼니? 라는 거 확인해야죠. 그래서 봤더니 카드의 종류는 우리 카드로 결제했고, 자, 그리고 대금은 얼마? 우리 43만 2천 원 결제했고, 너 언제 결제했는데? 8월 10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고 선전비는요. 회사의 사업과 관련돼서 들어온 부분이지 않아요? 신제품 홍보일 수도 있고 회사 홍보일 수도 있죠. 그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예 일반 전표 입력에 넣으라는 건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요건이 되어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드 형수 중에 뭐 없어요? 매출과 합계가 있고 뭐가 없다? 부가가치세가 없죠. 제가 수업할 때 무슨 말씀 드린 적 있죠?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어야 원래 공제받을 수 있다겠죠. 근데 구분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예 논란거리. 왜냐면 이 시험을 회계를 처음 배워서 공부하는 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자들도 이런 자격증 시험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딴짓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딴지를 걸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의 제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지금 무슨 부분? 아니 법의 규정에 가면 부가가치세 구분기재하라고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지문에 뭐라고 줬다? 일반 전표에 넣으라고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 매출 넣는 건 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일단 여기 보여진 상황으로만 판별하는 거니까. 됐을까요? 그래서 아예 그런 논란거리 또는 이의제기 들어오는 제가 뭐 딴지를 건다라고 표현해드렸지만 그 부분은 아예 방지할 목적으로 정리시켜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도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렸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하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며칠? 8월 10일. 그러면 상단에 가셔서 일자 10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구분란에 오셔서 차변에 광고 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번호 입력 833번. 자, 금액은 얼마이다? 우리 43만 2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 누구 넣어주셔라? 미지급금. 자, 근데 돈은 누구한테 줘야 된다? 우리 카드. 그쵸? 스마트 광고엔 돈을 주고 왔겠죠. 그래서 우리 카드에 돈을 갚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참 많네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함정 아주 제대로 팠네요. 우리 카드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3, 4, 2, 4로 시작하는 거, 하나는 5, 2, 4로 시작하는 거 딱 느낌 오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하이픈 무슨 부분? 네 자리 하이픈, 네 자리 하이픈 이거는 매입 카드죠. 그리고 카드 번호 동일한 거 확인 바로 되죠, 여러분? 여기 별표 표시가 되어 있어도 일치하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건 매출 카드죠. 네, 이건 매입 카드. 우리 매입 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99,602번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43만 2천 원 넣어주시면 되시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43만 2천 원 넣고 마무리. 자, 그러면 이것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 자, 약속어음의 발행거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그리고 자료 설명으로 내려와서 바로 볼게요. 자, 주식회사 미래악기의 상품 구입 외상대금 중 일부는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고, 자, 일단은 끊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일부는 내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무엇으로 간다? 상품 구입과 관련된 외상대금 중이라고 했으니 우리 일단 계정 과목이 나와야 되는 건 외상 매입금이겠죠. 자, 그래서 외상 매입금 결제할 건데 그중에 일부는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러면 전자어음 발행은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주었으니 지급어음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 발행인의 이름은 누구로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회사. 이런 우리 회사 지금 지영 악기 주식회사예요. 그러면 발행인의 지영 악기가 들어온 게 맞겠죠. 그리고 이 어음을 가져가는 사람은 누구이다? 당연히 우리의 거래처, 매입처인 주식회사 미래악기가 수취인 자리에 있겠죠. 됐을까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잔액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무엇하였다?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우린 일단 지급어음과 우리은행 보통예금이 등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일단 돈 얘기는 없네요. 돈 얘기는 없고요. 자, 평가 문제 내려옵니다. 전자어음을 등록하시오.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현물로 돌아다니고 있는 약속어음이든 전자적 문서로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어음이든 내가 어음의 용지를 받아와야만 또는 전자어음은 용지를 받아오진 않겠죠. 전자적 문서니까요. 그럼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서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걸 등록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어음용지 등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자어음을 무엇해라? 등록하라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 그래서 등록하라고 되어 있고 수령일자는 8월 13일이고요.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당좌이고 매수는 한 매만 등록해달래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수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등록해서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한 매라고 했으니까 한 매만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자어음 등록할 때 여러분 우리는 번호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 누가 필요하다? 이 전자어음 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 자, 그리고 거래 자료를 입력해라.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지급어음, 그리고 보통예금 하라는 거죠. 자, 그 거래 자료 입력하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분계 처리할 때 무슨 부분? 관리키 F3번 키를 눌러서 우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해달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요거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하는 날짜는 며칠이다? 발행하는 날짜이겠죠? 그래서 지영 악기 우리 회사는 발행을 언제 했다? 8월 13일에 했다. 됐을까요? 누구한테? 미래악기한테. 금액 얼마짜리? 800만 원짜리. 됐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금액이 안 보여요 라고 했잖아요. 왜 금액이 안 보여요 라고 했을까요? 지금 보시면 상품 구입 외상대금 중 일부는 어음 발행, 나머지는 보통예금. 그러면 외상매입금 전체가 안 보이잖아요. 거래처 원장 갔다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 갑니다. 그러면 전체 메뉴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거래처 원장은 전표 입력 및 장부 쪽에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우리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어음을 발행하는 날짜 결제일자가 8월 13일이에요. 그럼 여기 8월 13일로 끝나는 거로 갑니다. 앞에는 1월 1일부터 볼 거니까 여러분 그냥 엔터 치시면 되고요. 우리 끝나는 날짜는 반드시 8월 13일.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코드돔 F2번에서 찾으시거나 251번을 직접 입력하시거나. 자, 그리고 저는 그냥 엔터 치고 갈게요. 거래처 입력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다 뜰 거거든요. 그중에 우린 누구만 찾으면 된다? 미래학기만 찾으면 되죠, 여러분. 그러면 검색된 부분에 미래학기는 현재 5007번에 있었네요. 그리고 잔액이 얼마가 있다? 1000만 원이 있다라는 거 보여지시죠, 여러분? 됐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정보를 기준으로 외상 매입금 얼마를 갚는데 1000만 원을 갚는데 어음으로 얼마 주었고 800만 원 주었고 우리 보통 예금은 얼마 주었고 200만 원 주었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처리하러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가시고 우리 전표 처리한 날짜는 8월 13일이니까 일자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어느 변을 전 차변부터 넣을게요. 251번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미래 악기를 입력하시면 되고 자, 차변의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저는 보통예금 먼저 정리할게요.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누구였죠, 여러분? 우리은행이었습니다. 자, 우리은행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은행 보통 우리 98,001번 있었네요.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우리 200만 원 입력.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같은 변 대변입니다. 800만 원 뭐로 줬어요? 그러면 우리 어음 번호는 252번이에요. 외상매입금 다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252번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이다? 미래악기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적용 코드 자리에서 무엇 하셔라? 그냥 F3번 바로 누르셔라. 자, 그래서 F3번 바로 누르시고요. 우리 금액 얼마 넣어주자? 8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자. 자, 그러면 800만 원 들어올 거고요. 지급어음 관리가 들어오죠. 우리 지금 현재 결제하는 거예요? 발행하는 거예요? 발행이에요. 우리 어음거래 여러 건 해봤는데 여러분 지급어음은 앞부분에서 풀었던 문제는 결제였었죠. 이번에는 발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저는 사고를 하나 치고 들어왔어요. 자, 지금 무슨 사고를 쳤냐면 여러분 지급어음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된다겠어요. 어음 등록된 정보가 있어야 된다겠어요. 근데 저는 어음 등록 안 하고 그냥 회계 처리 들어왔거든요. 누구만 확인하고요. 내가 갚는 외상매입금이 얼마인지 거래처 원장 가서 조회하고 바로 회계 처리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 어음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코드돔 F2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음 번호가 하나도 검색이 안 되거든요. 당연히 등록을 안 했으니까요. 됐을까요? 그래서 AT 시험은 여기에 번호 1번, 번호 2번, 번호 3번이 일종의 순서예요. 작업의 순서. 그러면 그럼 전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느냐? 아니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 상단에 이렇게 어음 등록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거 보시는데 어음 등록 밖으로 안 나와져 있는 분 혹시 있어요? 지금 전표 입력에 어음 등록 아이콘이 안 보인다. 안 보이시면 기능 모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기능 모음 안에 가면 어음 등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시면 모두 다 밖으로 빼실 수 있고 아무 얘기 없으신 거로 봐서는 다 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음 등록을 눌러서 어음 등록을 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등록을 해주시고 근데 저처럼 하는 건 권장 안 해요. 무엇 하셔라? 하고 들어오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어음 등록 먼저 하시고 그리고 회계 처리를 하셔라. 자, 그럼 어음 등록에 가셔서 수령일자 며칠? 8월 13일. 그럼 여기 날짜를 2021년도 8월 13일을 입력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약속어음 발행이에요? 전자어음 발행이에요? 전자어음. 저희는 실물어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어음이라는 게 우리 실물어음인 약속을 의미해요. 우린 전자니까 4번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금융기관 넣으라고 되어 있죠? 금융기관은 뭐라고 되어 있다? 국민은행 당좌. 그럼 코드돔 F2번 눌러주시면 은행이 쫙 뜹니다. 그중에 98,000번에 있는 국민은행 당좌라는 걸 선택하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작 어음 번호라는 자리에 이 번호를 쭉 입력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무슨 부분? 004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저랑 따라서 해보세요. 004, 20 근데 여러분 보세요. 2를 치자마자 바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 계속 물어보신 게 뭐냐면 여기 어음 시작 번호예요. 지금 어떻게 넣어야 돼요? 라고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 넣으실 때
지금 이 앞부분에 숫자가 4자리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0042하고 여기로 넘어가면 그 나머지 거 그냥 쭉 치시면 돼요. 또는 이렇게도 해요. 시작 번호 넣으실 때 이 자리에 누구를 그냥 004를 치고 뒤에 번호를 뒤에 넣기도 해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번호에 오류만 없으면 되는 거지. 지금 앞에 3자리 치고 뒤에 2를 뒤부터 쳤다? 아니면 앞에다가 제가 4자리를 넣고 뒤에 나머지 걸 쳤다? 그거로 감점하는 거 없다고요. 네, 그런 감점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그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앞에 004를 넣고 넘어와서 전부 다 넣든 저처럼 아까 0042를 넣었더니 더 이상 자릿수가 안 되니까 뒤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 나머지 걸 뒤에 넣든 상관이 없다는 거. 저는 여기 앞에 은행 코드인 004만 넣고 뒤로 넘어올게요. 자, 004 넣고 뒤로 넘어와서 무슨 부분? 자, 2021 0813. 그럼 여러분 이게 뭐라겠어요? 앞에는 은행 코드, 그 다음은 우리 발행 1을 의미한다겠죠?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그렇게 구분이 돼요. 자, 그래서 2021 0813.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 2, 3, 4, 5, 6, 7, 8, 7이네요. 그럼 그거 그대로 맞춰서 갈게요. 1, 2, 3, 4, 5, 6, 7, 8, 7.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이니까 계속 번호 보다 보면 1, 2, 3, 4, 5, 6, 7, 8, 7 막 이런 식으로 내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앞부분을 비워두든 이렇게 넣든 감점 안 한다고요, 현수님.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설 부분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다 004를 치고 저처럼 넘어가서 치든 이 자리를 공단으로 두고 뒤에다가 다 치든 아니면 004 했더니 아까 제가 그냥 일률적으로 쪽 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0042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4자리밖에 안 들어가서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치든 상관없어요. 번호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유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전자음이 없었겠죠. 저희 왜 수업할 때 과거에는 실물어음밖에 없었는데 국가가 자꾸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실물어음을 없애는 취지로 지금 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음법상에서도. 그래서 전자어음으로 지금 계속 밀고 가고 있고 일정 기간 지나면 법인은 무조건 이제 전자어음밖에 발행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 얘기도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만들어진 프로그램 체계가 뭐냐면 실물어음 체계예요. 그럼 실물어음은 여기가 어음 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다? 숫자 20자리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글 2자와 숫자 8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한글 2자를 치면 우리가 왜 그 컴퓨터로 보면 비트라고 했을 때 2자, 2비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글 2자의 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치면 4자리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넣으시든 공란을 넣고 뒤에 다 넣으시든 아니면 숫자 앞에 4개 넣고 뒤에 나머지 걸 넣으시든 그거로는 감점 못해요. 번호만 맞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설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그거로는 감점을 안 해요. 번호만 채점을 합니다. 번호만 맞으면 되거든요. 번호만.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넣어주시고 그러면 번호 다 들어갔으면 매수 쪽에 내려와서 뭐라고 넣자? 하나. 그러면 하나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넣고 나서요. 다 끝났으면 무엇 하자? 등록이라는 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엄을 등록하겠냐고 물을 거고요. 네, 등록했어요. 그리고 계속 등록하겠냐고 물으면 우리 예 누르시면 계속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안 누르시면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 저희는 일단 예 누를게요. 됐어요, 여러분? 그럼 창이 안 닫히죠? 자, 저랑 뭘 좀 할 거냐면 지금 만약에 어음 등록을 했어요. 근데 어음 번호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무슨 키를 눌러서 이 편집 키를 눌러서 들어가서 무엇 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어요. 수정. 그러면 그럼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아, 나는 수정하는 것도 필요한데 내가 등록했던 걸 아예 무엇하고 삭제하고 싶다. 근데 어디서 삭제하냐고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것도 편집키로 삭제해요. 편집키.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린 지금 그냥 은행은 그대로 두시고요. 됐어요, 여러분? 자, 이 부분에서 편집이라는 게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할게요. 자, 그럼 이런 편집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자, 어음 번호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수령한 날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어음을 등록했던 날짜겠죠. 수령받아서 등록하는 거니까 그 날짜, 그리고 내가 입력할 때 선택했던 어음의 종류, 그리고 금융기간까지는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맞춰져 있고 편집키를 누르면 내가 등록했던 어음을 열어줘요. 됐어요, 여러분. 아직 발행 안 하고 등록만 한 상태겠죠? 그럼 여기 들어와서 무엇 하시면 된다? 수정하시면 돼요. 내가 수정이 필요하다라면 됐나요?
근데 나는 이 정보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 등록하는 게 더 편하겠대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 체크하시고 무슨 키, 삭제 키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어음이라고 하는 메뉴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 삭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삭제를 눌러도 안 지워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삭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음은 등록된 정보를 지우고자 하실 땐 반드시 등록하는 버튼을 눌러서 편집키를 눌러서 그 안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이런 일을 안 만드시는 게 좋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닫기 할게요. 닫기.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종료할게요. 종료. 자, 그래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음 번호 자리에서 우리 아까 이 화면 안 올라가고 그냥 눌러서도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 어음 번호 자리에서 코드돔 F2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들어오죠. 자, 보세요. 어음 번호 여러분, 제가 앞에 세 자리 치고 뒤에 1년 번호 넣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 구분하거나 다른 부분 들어온 거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절대 감점할 수 없고요.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칸을 채우든 뒷칸에 전부 다 넣든 앞에 네 자리 넣고 뒤에 나머지를 넣든 상관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음번호 들어오고요. 종류 전자이고요. 발행일자 8월 13일. 자, 그런데 만기일은 고쳐야 되겠죠? 만기는 며칠? 지급기일은 10월 10일. 그럼 이 자리에 가서 2021년도 10월 12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급 은행은 무엇으로 가시면 된다. 우리 아까 어음 등록할 때 넣었던 거 들어왔죠, 여러분? 네, 그거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더 이상 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음 발행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 형태로 냅니다. 하나의 형태는 본인들이 어음 등록을 해놔요. 그리고 여기서 코드돔 F2번으로 선택하는 부분. 그러면 이게 없어요. 평가 문제에 전자어음 등록하세요라는 게 없습니다. 지문에. 자, 그렇게 내는 출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출제 형태는 무슨 뭐 지금처럼 내는 경우. 그래서 지급어음은 발행 문제를 내면 등록까지 나오면 할 일이 더 많아요. 오히려 결제는 되게 간단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 됐을까요?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매입 자산의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돼서 나온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거래 명세서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공급자가 있고 공급받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공급자의 한국 학원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무슨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요. 저 잠깐 이거 좀 다 지울게요. 네, 한국학원이라고 했는데 이 한국학원이 저희 거래처인데 신규 매입 자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거래처는 공급자가 맞는 거죠. 그리고 거래 일자는 지금 현재 거래 일자에 가서 봤더니 공란이고요. 미수금액, 공급가액, 세액, 총합계 다 공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래에 8월 18일이라고 써 있네요. 거래 일자는 공란이지만 아래쪽에 8월 18일. 자, 그리고 A 승용차 1,500cc, 공급가액 1,500만 원인데 세액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합계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설명,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요.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대요. 자,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겠다고 자동차를 사왔다고 했으니까 우리 차변에 계정 과목은 뭐라고 쓰시면 된다. 차량 운반구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안 준 돈. 그런데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그 거래처는 한국학원입니다. 자, 평가 문제.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두 번째,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그리고 취득일자는 8월 18일로 해주시면 되시고 정액법이고 800번대 경비구분 걸어주시고요. 내용 연수는 5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급가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액은 없는 자동차로 지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짜리 입력하러 가볼게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하실 건 일반 전표 입력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일자는 8월 18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차변에 우리는 차량 운반구 208번.
자,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얼마 넣어주셔라? 1,500만 원 넣어주시면 되세요. 상대편 대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돈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넣어주시고 거래처는 반드시 한국학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학원은 130번에 있네요, 여러분. 김도훈 대표.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1,5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엔터. 그러면 정리 끝났죠, 여러분? 전표 처리는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에 가자? 고정자산 등록. 그럼 전체 메뉴를 열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에 가셔서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를 열어줍니다. 자, 코드는 1001번에 넣어달라고 했어요. 자, 고정자산 계정 과목 자리에 가셔서 208번 차량 문방구 선택해서 내려오시고 코드 자리 가셔서 1001 넣어주시고 자산의 이름은 A승용차. 그러면 우리 대소문자 구분해 주시고 한영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A라고 넣어줍니다. 그래서 A 승용차. 자, 취득일자는 며칠인가요? 2021년도 8월 18일. 자, 그리고 상각의 방법은 일단 스마트에 있는 여기서는 변경 못한다겠죠, 여러분? 상각 방법은 9번 자리에서 변경하시라. 정액법이었는데요. 지금 못 바꾸니까 그대로 내려오세요. 자, 신규 취득은 반드시 몇 번 자리에 넣는다? 4번. 그래서 4번 신규 취득에 우리 금액 얼마요? 1,500만 원 입력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요. 정률법으로 되어 있는 걸 정액법으로 바꿉니다. 정액법은 몇 번이에요?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자리에서 숫자 1을 눌러주시면 정액법으로 글씨가 바뀌어요. 자, 내용연수는 몇 년? 5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연수 5년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엔터에서 쭉 아래까지 내려오셔서 몇 번 난? 우리 2번 경비 구분. 자, 경비 구분에 가셔서 우리는 800번대 경비 1번 선택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의 문제는 전표 처리할 때 일반 전표에 자산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에 신규 자동차 등록만 해주시고 나오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거 더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자, 지금 이 부분에서요. 지금 보시면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중고자동차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는 채점 기준에서 저도 한다란 얘기는 못 들어봐서 근데 이게 정액법의 5년이고요. 1500cc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자동차로 불러야 된다? 업무용 승용차죠? 기억나시나요? 부가가치세 얘기할 때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자동차가 있었죠. 그 자동차가 1000cc 초과 자동차인 부가세법상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 법인세라는 법에서 뭐라고 부른다? 업무용 승용차라고 부른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여러분 26번에 가면 업무용 승용차 여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무엇으로? 숫자 1번을 넣어서 선택해줘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는 하고 갈게요. 지금처럼 나오는 자동차면. 그리고 누가 봐도 1500cc 자동차이면 1000cc 초과 자동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는 게 맞죠. 여기다 멘트를 좀 주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회계에서는 법인세를 거론할 게 있으면 단서를 주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단서는 없네요. 그래서 저희는 26번도 여로 선택하고 가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4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세금 계산서 얘기를 따질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싶어서 요거로 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으로. 왜냐면 지금 현재 유사랑 가운데가 75번이거든요. 근데 한국학원이라고 하는데 이 학원이 뭘 하는 학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한국학원이고요. 가운데가 75번이고 지금 서비스업의 교육이다. 사업자 번호 실질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학원은요. 면세사업자예요. 거기에 예외적으로 자동차 운전만원 학원이 과세사업자거든요. 근데 교육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무슨 부분으로? 90번대가 들어야 되죠. 제가 왜 사업자 번호 요령 알려드렸잖아요. 아무도 딴지 안 걸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조금 더 다른 내용까지 배웠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우리가 FAT만 공부해서 배우신 분들은 사업자 번호가 75번을 나오도 95번을 나오도 아무도 관심이 없으세요.
네, 그냥 나온 거대로 입력하고 나는 4점을 득하겠다는 생각만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사람 지금 교육 사업하는 분이고 지금 현재 75번이면 개인이죠.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자동차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건 여부를 좀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 사업자 번호도 맞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90번대 코드가 맞을 거로 보여지는데 일단 저희는 이렇게 좋네요. 준 거대로 갑니다. 뭐 여기서 뭐 다른 건 채점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5번째 문제로 또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기타 일반 거래 3점짜리 문제. 자, 출장비 정산서라고 되어 있고요. 자, 내려오셔서 8월 22일입니다. 자, 출장을 마친 직원의 출장비 정산 내역을 보고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8월 20일 거래를 확인한 후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지금 현재 영업부 과장의 박보희 씨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출장을 세종시로 갔고요. 그리고 매출거래처 관리 목적으로 갔답니다. 자, 숙박비는 24만 원이고요. 그리고 교통비는 12만 원이래요. 그러면 출장 간 여비를 정산했다는 얘기니까 계정 과목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러분? 우린 차변에 여비교통비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비교통비라고 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교통자를 빠뜨렸어요. 자, 교통비,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지급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쓴 돈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24만 원 더하기 12만 원 하시면 30 얼마 쓴 거예요? 6만 원. 네, 그래서 36만 원 여비교통비. 그럼 8월 20일 날 돈 얼마 줬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들어가 볼게요. 일반 전표에 갑니다. 일반 전표에 가셔서 8월 20일을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가지급금 박보희 씨 출장비 지급한 거 얼마 있었다? 30만 원 있었네요. 그러면 저희는 확인한 부분은 뭐라고 쓰자? 지급금으로 처리해 놨었고 30만 원을 상계 정리하는 것이다. 근데 36만 원을 썼으니 나는 현금으로 6만 원을 더 추가 지급하였다. 그리고 박보희 씨의 코드 번호는 11001 코드를 쓰고 있었네요. 반드시 거래처 코드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전표 처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 날짜는 며칠? 8월 22일이라고 주었네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출장비 정산서가 오고 이 신청 정산자 이름 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날짜를 기재하면 이 날짜에 대부분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논란에 대한 부분이 있을까 봐 아예 날짜 줬고요. 그러면 상단에 일자 22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는 차변부터 먼저 넣을게요. 그리고 여비교통비 812번에 있는 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36만 원을 입력합니다. 상대편 대변엔 누구 넣어주시고요. 가지급금 134번. 자, 그리고 반드시 박보희 과장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1001 넣어주셔도 되고요. 박보희 검색해서 넣어주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가지급금 얼마 주었었다? 30만 원. 30만 원 입력해 주시고 같은 변 대변에 누구 넣어주시면 그 다음 뭐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현금 지급했죠? 101번 현금 입력하시고요. 금액은 얼마? 6만 원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만 원 마무리. 더 할 거 있을까요? 없죠? 네, 이렇게 정리. 그럼 5번까지는 이제 끝났네요, 여러분. 우리 정산과 관련된 출장비 정산과 관련된 문제도 2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자, 6번째 문제 볼게요. 신용카드 매입 자료에 의한 거래 입력 3점짜리이고요. 자, 자료 설명에 내려오시면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이모네 학원에 방문용 선물을 구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여러분, 매출거래처 방문용 선물 샀다. 딱 여기까지 읽으시면 우리는 계정 과목이 생각이 나셔야 되죠. 뭐라고 쓰시면 된다? 차변에 접대비라고 쓰시면 된다. 우리는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평가 문제 거래자료 입력.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너 무슨 카드로 결제했니? 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카드의 종류는 삼성카드. 자, 우리 거래된 날짜는 8월 23일. 자, 요거 넣어주시면 되시고 금액은 합계 금액으로 넣어주시면 되죠. 얼마? 62,700원.
자, 다른 거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러면 필요한 거 체크 다 하셨으면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나 입력해야 되는 날짜 8월 23일이니까요. 전표에 가셔서 23일로 수정. 자, 그리고 구분란에 가셔서 차변 선택하시고 813번 접대비. 자, 금액은 얼마? 62,700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여러분 카드사인 삼성카드에 돈 주었다 안 주었다? 아직 못 주었다. 그래서 카드는 항상 뭐로 처리하자? 미지급금 가시자. 상거래 빼고요. 그러면 미지급금 253번. 그리고 우리는 무슨 카드? 삼성카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카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62,700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마무리. 그럼 6번 문제도 정리가 됐습니다. 더 할 건 없죠, 여러분?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고. 그럼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해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내용까지는 마무리가 됐네요.